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2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오후 3시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뭐 여기 엔비디아 젠슨항 사실 표정은 좋아요. 좋은데 이제 일부러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 왜냐면 이제 주가 때문에 뭐 사실 좋았어요. 되게 좋은 실적이고, 뭐 누가 봐도 놀라운 실적인데 시장은 실망했죠, 일부. 예, 이제 그걸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뭐 오늘 하이닉스도 주가 좋았으니까 이게 뭐 실적 우려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건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뭐 국내 증시는 오늘도 견조했습니다. 아침에 좀 안 좋았는데 좋은 흐름으로 일단 지금 한 3시 정도 되는 상황이라 뭐 조금 이제 한 30분에 마감하면 좀 확실해지겠지만 뭐 지금 분위기로는 뭐 강세 마감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미국 시황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다음에 하느니 기준금리 동결했고,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이 뭐 제일 큰 이슈죠. 예. 어제 합병,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송할 때가 한 4시 정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합병 결정은 그냥 뉴스였는데 이제 4시 반인가 결론이 났죠. 예. 그래서 그때 공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여기 회사가 없을 때여가지고 그냥 합병 뉴스만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결국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이미 올랐죠. 주가는 올랐고, 그 관련돼서 애널리스트 평가는 대부분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 어제 사실 제가 기업 분석 다 못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업 분석부터 해드릴게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하이브, 삼성 E&A, 삼성 SDI, 카카오, 제이오, 원텍, 코미코,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세트레가이, 대한유화, 서부 T&D, 포스코인터, 세아홀딩스, 워닝머티리얼즈, TFE, 에스캠, 하나마이크론, PSK, LNF까지. 요 LNF는 저기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현대차, 기아, 뭐 한마디로 사자는 얘기예요. 예, 좋은 좀 보고서를 써주셨고, 그 다음에 우한 야마네 시대 활로차기, 요건 IT 관련된 내용이고, 흔들리지 않기로 해요. 요 엔터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의 박수영, 그리고 공시도 되게 많아요. 대한항공, 하나오션, 유한양행, KSP, 현대모비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합병한 현대미포, 감성코퍼레이션, VM까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엔비디아는 조금 실망을 했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분위기는 뭐 좋은 게 아니라 뭐 좋다 나쁘다 보다도 좀 견조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좀 떨어졌고, 달러 떨어졌고, 유가만 조금 올랐습니다. S&P 500은 어쨌든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엔비디아는 왜 좀 시간에서 빠졌냐면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조금 예상을 하회했어요. 근데 이게 뭐 나쁘다기보다는 중국 매출이 좀 빠지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분기 매출은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거죠. 또 미국은 이제 러시아 석유 구매했다는 이유로 인도 관세를 2배로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사상 최고치고, 이제 어제 장중에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모든 관심은 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모두가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그걸 보면서 기대감으로 일단 마감은 했는데, 장 마감은 실적 발표했고, 뭐 정말 놀라운 실적이에요. 56%. 매출 성장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저 고성장하는 기업이 또 56% 성장했어요. 데이터 센터 56%. 다만 이게 눈높이를 좀 하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해 버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안 치고 싶다. 후임자 빨리 지명하고 싶다. 자기가 원하는 인물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저거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지켜봐야 되겠고, 아까 이제 인도산 상품 이제 관세 올렸습니다. 자, 엔비디아 젠슨항이 아주 또 좋은 얘기를 해줬지만 시장 반응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매출액, 뭐 2분기 매출 총이익률 일단 좋았고요. 예상을 상회했고, 데이터 센터 매출액 410.9억 달러 여전히 좋았고, 3분기 매출 가이던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해서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뭐 기대보단 좋았어요. 블랙알 매출도 증가. 근데 이게 분기 매출 성장률인데 보시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이렇게 성장하는 거. 근데 꺾이는데 이제 점점 계속 꺾이긴 꺾여요. 둔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한 3% 가까이 좀 빠졌고, 중국 H20 매출이 지금 안 잡혀 있어요. 3분기도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기대를 하회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젠슨항 CEO는 뭐 여전히 블랙엘 칩 생산 가속하고 있고 수요 엄청나다.
AI 경쟁이 시작됐고 그 중심에 블랙엘이 있고 블랙엘은 추론 AI 성능을 대폭적으로 끌어올린 세계 최고 AI 플랫폼이다. 엔비디아 CFO는 이제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H20 매출을 놓지 않았다. 중국.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블랙엘을 저기 그 중국 판매 승인을 좀 받고 싶어 해요. 미국 정부에 요청하는데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건 그러면 성능을 팍 낮춰라. 그걸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뭔가 합의를 하겠죠. 해서 이제 그게 잘 된다면 뭐 아마 3분기 경에 또 수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그건 빼버렸어요. 불확실하니까. 그리고 25년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은 6천억 달러에 이를 건데 이게 2년 만에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 센터 지출. 근데 시장은 안 놀랍니다. 이제 뭐 다 알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놀라지 않는다는 게 좀 부담이죠. 주가도 올해 많이 올랐고 저점 대비 2배 올랐기 때문에 그 메리츠증권의 이제 황수홍 연구원님이 이제 쓰신 것만 조금만 더 보충하면 네트워킹 이제 컴퓨팅 연산하는 것보다도 이제 네트워킹 매출이 전년 대비 이제 98%나 성장을 했고요. 중국향 이제 매출이 좀 빠졌죠. 이 부분이 데이터 센터 매출액의 컨센, 그러니까 이 미스, 기대에 못 미친 거죠. 근데 그걸 제외하면 숫자는 그냥 부합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런 범용성이 좋죠. 아무 데서나 이제 다 차용해서 쓸 수가 있고 주문형 반도체는 단점이 그 회사만을 위해서 만들어주니까 그것만 쓸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어디든 다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어떤 컴퓨팅 플랫폼보다 가장 에너지 효율적이고 전력 제한을 받는 데이터 센터에서 에너지 효율은 그 매출로 이렇게 직결이 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선택되고 있다는 것이 좀 장점입니다. 다만 이건 이제 걱정이에요. 엔비디아도 전력 부족 문제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전기가 부족한지 아시겠죠, 미국에. 정말 이게 큰 문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할 수가 없죠. 늘려봐야 뭐합니까? 전력이 감당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향후 데이터 센터 지출 확대에 제일 거슬리는 부분이죠. 이걸. 근데 반대로 이런 걸 해결해 주는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거. 그래서 이제 황송희 연구원님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그거죠. 이 제네라 홀딩스라든가 뭐 커민스라든가 이런 이제 디젤 발전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관련된 기업이 거기 있잖아요. 그 어디죠? 그 GNC 에너지 맞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 이제 디젤 발전기 만드는. 그리고 그런 이제 디젤 발전기에 들어간 엔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그러니까 디젤 발전기 엔진 제조하는 회사가 그 HD 현대 인프라코어예요. 근데 그걸 이제 현대 건설기에 합병해 버리죠. 다 이쪽에 연결되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AI가 거품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인데 앨런 그린스펀이 이때 경고를 했어요. 1996년 12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진짜 이때 당시 연준 의장 아닙니까? 연준 의장이 경고를 하면 뭐합니까? 3년 내내 올라갔는데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언제 버블 터졌죠? 2000년 3월에 버블 터져버려. 끝. 무려 3년을 오르고요. 3년 동안 여기가 나스닥이 1500이니까 대충 높게 잡아도 3배 오르고 끝나버렸어요. 경고 사인 냈는데 지수가 3배면 웬만한 기업은 막 30배 오른 것도 수두룩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이 타이밍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 이제 최근에 AI 거품론 터져서 막 여기저기서 이 샘 알트만도 경고를 하고 MIT 대학교에서도 권고하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 그게 막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실제로 주가 한번 급락했었어요. 경고할 땐 급락해요. 근데 결국엔 저 파도 이때 인터넷 버블 생길 때잖아요. 지금 AI 버블인데 5년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거품이냐 아니냐는 모릅니다. 그건 뭐 나중에 알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웨드버시 증권 애널리스트도 뭐 당시에 비이성적인 과외를 했지만 주의를 당부했지만 어떻게 됐냐? 3년 내내 올랐다. 그래서 그거랑 무관하게 또 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붕괴는 됐어요. 거품이 끼면. 그래서 우리가 그건 주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거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보셨잖아요. 거품은 아니죠. 다만 좀 주의는 하자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자, 엔비디아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고, 코어이브가 엔비디아 GPU 임대해가지고 이제 받아다가 이제 클라우드 구축해가지고 그거 이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기업들한테 임대해 주는 거죠.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주가 급등했고, 테슬라는 큰 뭐 이슈 없었고요. 이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받으려면요, 이제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전기차 사요. 지금 사면 그 전기차 그 보조금 받을 수 있겠죠. 단 조건이 원래는 9월 말까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차가 와야 됩니다. 9월 말까지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바꿔줬어요. 9월 말까지 계약만 해도 돼요. 이제 일부 선납금만 줘도. 그러면 12월에 집에 전기차가 와도 $7,500 보조금 받아요. 소비자가.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좀 며칠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보조금 없어지는 거죠. 자, 몽고DB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개발 업체인데, 그 아마존, 네. 그 웹서비스 같은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데이터 처리량이 많고 구조가 자주 바뀌는 이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개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장 예상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에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콜스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백화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이제 백화점과 할인점 중간 형태인데 중산층 소비자 대상 하는 소매 판매인데, 미국 전역에 10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좋았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루에 24%나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황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국내 이슈로는 일단 한은 그 기준금리 동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은행이 이제 8월 금통위에서 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경기는 불확실성이 높지만 내수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수출은 양호한데 뭐 관세 때문에 좀 불확실하죠. 근데 일단 오늘 금리 동결한 이유는 생각보다 이제 경기가 하반기에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려버렸어요. 내년도는 유지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올렸습니다. 각각 다 조금씩이나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최악은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아, 굳이 뭐 너무 급하게 금리 인하하지 말자. 인하를 해도 되지만 조금 천천히 하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대출 규제하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크게 둔화된 건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해도 되거든요, 금리 인하. 근데 좀 신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그냥 이겁니다. 좀 상황이 예전보다 좀 괜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좀 나아지고 물가도 안정화됐고, 예, 그리고 부동산도 뭐 예상보다 좀 진정되고 있고, 그래서 뭐 좋은 거 맞는데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 조금만 더 보자. 예, 뭐 급할 거 있냐. 이제 왜냐면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지만 일단 그거 보고 하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는 할 것 같아요. 하는데 10월에 할 것 같습니다. 10월로 밀어버렸어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냥 할 거면 지금 해버리지. 너무 막 이렇게 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할 거면, 경기 부양할 거면 좀 과감하게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SK증권에서 아주 좋은 자료도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했던 것처럼 아파트 가격은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 거지 전국 아파트가 오른 거 아니잖아요. 예.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뒤로 밀어버리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피해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값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게 사실은 정책이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번에 했어도 크게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안 했고 금리 동결했고 10월로 밀어버렸고요. 예, 10월에는 거의 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한 번, 그럼 올해 한 번밖에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 2번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올해 2번, 내년에 한 번인데, 예, 어쨌든 일단 좀 미뤄졌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금통위는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좀 이제 어제 뭐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원님, 그러니까 각종 이제 쓰신 거 다 정리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적합하고 강력한 투자계에 찬성한다. 그 현대중공업 그룹의 방산 매출이, 그러니까 핵심은 그 제가 봤을 땐 두 가지가 제일 커요.
첫 번째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방산 매출을 확대시키고 싶어요. 근데 도크가 부족해요. 현대미포의 도크를 이제 확보하겠다는 거죠. 제가 잠깐 저기 회의라고 가지고 잠깐 끊어졌네요. 어디까지 했었죠? 아무튼 이제 현대중공업그룹 방산 매출이 초기 이제 35년 계획 대비 2배 증가한 10조 원. 그러니까 그 2배 좀 늘리겠다 이렇게 했고, 근데 도크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현대미포랑 합병을 해서 현대미포의 그 도크가 딱 그 군함 만들기 좋은 사이즈예요. 근데 그거를 확보해서 여기서 군함 만들겠다. 네. 그리고 해외에 또 조선소들이 몇 개 있잖아요. 현대중공업그룹에. 그래서 베트남, 필리핀에 있는데 여기를 싱가포르 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그 밑에 딱 둬서. 근데 생산성이 되게 좋아요. 좋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이거죠. 그 울산이나 이런 이제 여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생산성이 더 좋다 보니까 이 단가가 낮잖아요. 중국과 한번 경쟁해보자. 그래서 중국과도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기대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세도 맞고 또 미국에 진출도 하고 방산해가지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아보자. 그래서 합병을 이제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이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수혜주 중에 하나는 현대 마린 엔진을 좀 언급을 하셨고, 요거랑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최선호주로 여전히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한국조선해양 급등해 버렸죠. 어떻게 보면 제일 수혜주죠. 이게 밑에 두 자회사가 합병해 버리니까. 그리고 현대 마린 엔진도 이제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데 해외 생산 거점은 중형선을 만들어요. 그 마린 엔진이 중형선 엔진 만들죠. 그리고 윤경화 연구원님은 완벽에 가깝다. 현대 미포를 200%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번 합병은 글로벌 수출 방산시장 확대와 마스가죠. 죄송합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가동에 대응하는 전략 중에 신의 한 수다. 한국투자증권의 감경태, 남채민 연구원님은 이번 합병을 통해 방산시설 확충 및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상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도 강화된다. 싱가포르 투자법인 통해서 중국에 불리한 건조 원가 경쟁력은 한국 야드에서는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싱가포르 법인 통해서 대등한 성과. 그러니까 싱가포르 법인 통해서 밑에 베트남이나 필리핀을 이제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 IM증권의 변영기 연구원님은 이번 합병을 단기적으로 가장 반길 주체는 바로 HD 현대미포의 구주주의다. 이번 합병으로 현대미포가 이제 미국 함정 사업에 진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밸류에이션 올리는 요인이죠. 그래서 합병 관련 자료에서 미국 점토한 수주, 한국의 건조가 언급됐는데 한국의 이지상 이 선박 건조 단가가 1.3에서 2조 원인데 미국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저렇게 비싸게 이제 단가를 받게 되면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상선 호황에도 이 생산 확장에 좀 보수적이었어요. 조선사들이. 근데 이제는 함정에 그냥 아낌없이 투자를 하겠다. 하나도 마찬가지죠. 필리조선소에 7조 원 투자. 그러니까 안보 목적의 함정 사업은 시황을 뛰어넘는 한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한국 조선사들의 길고 큰 기회의 창이 열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LS증권의 이제 이재용 연구원님은 이제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중심 고부가가치 선별수 전략 유지하는 한편 이제 그 미국 상선 건조, 전략 상선, 군함 수출 투나 중장기 이익 지평이 좀 확대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신흥국 조선소 투자 및 협력 또한 지켜보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드는 선박들은 평균 선령이 되게 높은 노후화된 건화물성 원유 운반선, 중형배들이 있죠. 여기가 중국이 경쟁력이 뛰어난데 이들과 한번 싸워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신한투자의 이제 이동원, 이지현 연구원님, 이번 합병은 격변하는 미국과 조선 협력 사항에서 선제적 대응이다. 그동안 보수적 관점을 벗어나는 대전환점이다. 이렇게 했고,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님은 이제 마스가 이제 시작됐다.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제 이 1,500억 달러가 투자가 되는데 공급망도 확보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소멸될 재료가 아니다. 5년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재료라고 언급을 해줬고, 미국 중심의 해당 재료가 이제 소멸될 시점에는 결국 과거 2차 슈퍼사이클 시기에 대규모로 발주된 선대.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이런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죠. 미국에다 조선소 짓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현대미포 도크 이용해서 군함 만들고 이래서 미국에도 수출도 하고 아마 이런 그림인데 이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 재료가 소멸. 그럼 그때는 또 과거 2차 슈퍼사이클 시기에 대규모로 발주된 선대들의 친환경 노후 선대. 이거 교체 사이클 좀 하나 남았거든요. 옛날에 이제 대규모로 발주됐다.
2000 슈퍼사이클. 그때가 2000년 초반이죠. 초반부터. 예.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또 도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조선은 뭐 끝없는 호재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했던 거죠. 예. 요거는 잠깐만요. 지울게요. 아임증권 아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유안타증권의 김용민 연구원님은 해외 조선소 그거 돈 되냐? 이게 했더니 MR오커즈 돈 됩니다. 해외 조선소 인수를 통해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면 미 해군 지원함 MRO에 대한 이제 유지보수 사업이죠. 전방위 수주 가능해진다.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이 치열한 국내 조선소 부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해외가 좀 낫다.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조선소를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된다. 이런 이제 코멘트들을 했고, 거의 긍정적이죠. 이제 뭔가 변환점이다, 뭐 전환점이다. 대부분 좀 호평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제 다울투자증권 유지용 연구원님이 관세 비용 발생의 이제 시나리오 하에서도 27년까지 중장기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고, 어제 그 CEO 인베스터 데이 열렸어요. 그래서 총 주주환원율 30% 이상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깜짝 놀랄 부분은 아니었고요. 예.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이제 전동화 이 부분도 좀 있겠지만 요거예요. 로봇 사업을 드디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로봇 사업 합니다. 라고 이제 공식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5년 하반기부터 액추에이터를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미 사실 이거 만드는 걸로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이제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의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 발표를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만들어서 공장에 투입하는 거죠. 자동차 공장. 근데 거기 들어가는 그 액추에이터 있죠. 가장 중요한 로보티즈가 하는 거. 그거를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기사나 이런 내용들 보면 모비스가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당 최대 100만 원 이상의 이제 단가로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다 전동화 부분 매출도 기존보다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다만 관세 비용이 있어서 그건 조금 이제 갉아먹겠죠. 예. 그리고 3분기 실적은 주가에 반영됐고, 신사업이 핵심이다. 아틀라스2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죠. 이게 양산 공개된 시점에 기업 가치가 빠르게 확장된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모비스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결국엔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자동차 부품 잘 나가죠. 잘 나가고 GM이라는 또 고객사도 있죠. 왜냐면 현대차랑 합작을 이제 같이 사업을 하니까 그 부분도 있고, 관세 영향은 완성차보다 덜하고, 근데 여기에 로봇이 붙어버린 거예요. 로봇 시장은 저는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걸로 보거든요. 휴머노이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가장 앞선 기업이 테슬라,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쫓아가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에 중요한 부품을 이제 모비스가 담당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하나 앉혀버린 거죠. 이게 뭐 당장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현대모비스 볼 때는 뭔가 좀 안정적이고 가치주 같은데 그게 안 보이죠. 얘가 성장주인가? 이게 좀 안 보이는데 이제 그거를 만들게 된 계기니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이제 이게 반영되는 속도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기업이라는 거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긴 호흡으로 이제 이런 모멘텀을 한번 현대모비스 주주분이라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브는 3분기 활동 지표가 모객이 150만 명, 음반은 좀 안 좋았는데 공연 매출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되면서 매출액이 한 45% 증가할 전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엔하이픈, BTS, 진, 세븐틴, TX,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르세라핌 등 주력 아티스트들이 고르게 기여하면서 모객이 크니까 한마디로 콘서트가 잘 된 거죠. 그리고 신인 보이그룹이 이번에 9월 8일날 데뷔한대요. 코르티스라고. 유튜브 지금 이미 공개됐는데 합산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대해요. 캐치아이.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해외에서 이제 오디션 통해서 데뷔한 걸그룹입니다. 근데 캐치아이가 최근에 이제 빌보드 핫 100에 72위 계속 순위가 올라갑니다. 11월부터 첫 미주 투어를 시작으로 해서 16회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미주 투어 시작돼서 이제 여기서 점점 콘서트 능력을 보여준다면 이게 정말 대단한 그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내 남미에서 두 팀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보이그룹 오디션 산토스 브라보스도 연내 데뷔죠.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가 좀 비싸죠. 다른 엔터사보다 비싼데
그만큼 이제 대접을 받는 건, 잘하는 건 신인그룹을 잘 만들어내요. 이 밑에서. 그걸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죠. 뭐 뉴진스 지금 어디 갔습니까? 뉴진스도 참 이렇게 하이브에서 또 한축 담당하면 참 좋은데 좀 안타까운 지금 상황인데, 근데 뉴진스가 빠졌는데도 예, 그 공백을 다른 쪽이 이제 조금씩 메꾸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좀 장점이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브가 좀 가장 잘하는. 예.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신인그룹 잘 발굴하는 거. 삼성 E&A는 이제 왜 사야 되냐. 이제 요새 김승준 연구원님이 계속 좋은 얘기 하시죠.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 E&A 경쟁사가 어디죠? 우리나라 건설사는 아니에요. 뭐 이탈리아의 테크닙 에너지, 사이펜 TR, 일본의 치요다 JCG, 막 이런 이제 유럽과 일본 기업들인데, 예, 국내 건설사들은 이제 삼성 E&A랑 경쟁은 아닙니다. 하는 사업 구조가 좀 달라요. 일본도 힘들어요. 대규모 적자. 근데 그래서 지금 경쟁 상대 유럽입니다. 유럽은 지금 요 관련 기업들이 되게 좋아요. 실적 좋고 수주 좋고. 그리고 유럽 기업들은 시장을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가스, LNG, 그에 파생되는 발주, 비료, 블루암모니아, 탄소, 포집, 대체 항공연료, 바이오 에너지 쪽의 수주를 공통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암모니아, 미국, 예, 탄소 포집, CCS, 그린 수소 막 이런 쪽의 수주를 유럽 회사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고 2년간 20%씩 인력도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프랑스군요. 테크닙 에너지가 아니에요. 야, 이탈리아가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의 테크닙 에너지는 전통적인 LNG 플랜트답게 LNG 역량, 그러니까 LNG 플랜트를 만들어주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LNG 플랜트 제일 잘하는 회사가 대우건설이에요. 이력이 있죠. 근데 일단 이 LNG 플랜트 강로답게 예, 역량을 이쪽에 집중하고 있고, 이탈리아의 그 마리에 테크몽, 예, 테크몽이라고 그러나요? 예, 테크니몽 라이선스 기술 수집 통해서 확장을 고려해서 M&A 등을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 E&A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 쪽에 좀 특화된 플랜트라든가 이런 걸 지금 건설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가스 플랜트, 예, 천연가스 이제 플랜트, 예, 터미널인 거예요. 아마 터미널 공사 따낸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그걸 따낸 걸로 좀 알고 있고,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삼성그룹이 미국에 투자할 때 또 공장 줘주고, 그래서 매년 인력의 5에서 10%를 인도 등을 통해 또 늘리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 이렇게 가스 투자 확대, 삼성그룹 투자 확대 수혜로 국내에 좀 요인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점도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예, 재평가를 기대한다 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 SDI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김철중, 강민희 연구원님이, 여기는 좀 약간 2차 전지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보세요. 맞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요, 이 비상장이죠. 전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SDI가 갖고 있어요. 15.2% 정도 지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3.5조 원 정도로 이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좋죠. 분위기. 애플 폴더블 기기 나오고 여기에 들어가는 OLED를 담당을 하는 거죠. 예, 애플 폴더블 기기에는 삼성이 독점 공급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가상각도 대부분 끝났고 지분법 이게 무시하지 말자. 그리고 거기다 ESS도 이제 좋아질 것 같고 27년 기준 퍼 8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삼성 SDI는 부담이 없어요. ESS도 기대되죠. 뭐 악재는 다 반영됐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가치도 괜찮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카카오가 9월에 이프 카카오라는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11월에 AI 에이전트 비서 서비스를 카카오톡에서 AI 이제 비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조만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매출을 좀 올릴 거란 얘기고, AI 에이전트 사업 가치는 1.2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도 이제 전체적으로 화면을 개편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폼 콘텐츠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광고 노출이 증가하거든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 지명 개편, AI 에이전트 출시 효과를 반영해서 영업이익을 이제 내년에 무려 55%나 증가할 걸로. 이게 맞다면, 이 숫자가 맞으면 카카오는 좋을 수밖에 없죠. 숫자가 중요한 거니까. 드디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면 카카오에 대한 시각도 뭐 내년, 이제 물론 저건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텐데 어쨌든 요 계속 업데이트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평가 자체는 카카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이온은 2분기에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어제 SK온이 좀 공장 가동률이 올라갔어요. 다만 그 안산 2공장 증설에 따른 평균 근대 가동률은 좀 떨어지면서 전지 소재 부분은 조금 안 좋았다고 합니다. SK온양 MW, 그러니까 단일 CNT 있죠. CNT가 뭐 도전제죠. 예. 그래서 이거 저도 이게 하도 오랜만에 이제 요거 도전제, 뭐 CNT, 그 다음에 카본 블랙 이런 걸 쓰는데 어쨌든 저 도전제를 양극 음극에 다 넣거든요. 예. 근데 이제 MW CNT는 이 어떻게 멀티월이라고 하는데 저 탄소 나노튜브를 도전제에 넣으면은 조금 이제 성능이 좋아지죠. 예. 대신에 비싸죠, 카본 블랙보다. 예. 근데 저거를 이제 그 3월 기점으로 저게 아마 비중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회복 추세고, 글로벌 중국 전지업체 여기는 아마 CATL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TW, 그러니까 MW는 여러 층으로 된 탄소 카본 나노튜브고 SWCNT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단일층. 이게 제일 성능은 좋아요. 비싸요, 제일. 만들기도 제일 어렵고. 이 두 개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TWCNT라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 제이오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CATL에 옛날에 공급한 걸로 알고 있죠. 이게 좀 지연됐나 봐요, 또 최근에. 그래서 좀 매출 전망을 낮췄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다시 회복이 된다면 실적은 좀 개선되겠죠. 그래서 이 CATL의 공급 재개 시점이 좀 불확실한 거는 조금 부담이다. 이런 내용이고, 다만 주요 고객향으로 저 SWCNT를 지금 이거는 그냥 제가 추정을 해본 건데 여기 나온 거에 힌트가 좀 있어요. SWCNT가 저게 보통 실리콘 음극재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필요한 건데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요. 많이 오르면. 그럼 저 SWCNT를 넣으면 조금 그걸 완화시켜 주는 건데, SWCNT를 저게 지금 알기로는 러시아 기업이 거의 유일하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이오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셀업체는 어디겠습니까? 파나소닉이죠. 파나소닉에 공급을 하면 어디로 가죠? 파나소닉은 사실상 테슬라에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로 들어갈 가능성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진짜 현실화 된다면 주가 레벨업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본격적인 도입은 27년인데 아마 25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이나마 시작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은 27년을 보고 있어요. 27년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좀 보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SWCNT가 제일 이제 고가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 회사가 러시아 회사예요. 러시아의 옥시알이었나? 제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도 저도 오래전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옥시알이었나? 아무튼 그랬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러시아 경쟁사 대비로는 단가도 괜찮고 또 건식 전국 공정 장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일단 경쟁력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내년 PER 16배라 싸다. 예. 그래서 CNT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기대하신다면 지금 힘들잖아요. 제이오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예, 인내해야 된다. 예, 좀 희망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택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한번 이게 쫙 주가가 3,000원에서 12,000원 4배 올랐어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좀 빠지는데 너무 실적이 좋았지만 이제 세론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 이게 너무 좋아도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관세청, 요게 핵심이죠. 수출 데이터가 중요한데, 요게 지금 여전히 좋은 분위기고, 다만 브라질이 좀 안 좋아요. 브라질이 좀 살아날 필요는 있고, 현재 PER 17배로 경쟁사 대비해선 그룹 대비엔 저평가고, 예,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 지속이 좀 되고 있지만, 예, 어쨌든 지금 이 하반기 실적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 미용기기 회사들이 대부분 상장 폐지 지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희소해졌어요. 그 가치가 더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원텍 클래시스 정도만 남지 않았나요? 거의. 예, 거의 다 막 상장 폐지하고. 굉장히 희소해진 그 가치를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좀 기간 조정은 좀 당분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미코가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김영근, 김재호 의원이 아주 자세히 쓰셨어요. 그래서 좀 설명해드리면, 안성법인 본사, 주요 고객 삼성전자 하이닉스, 생산 능력 2,500억, 그리고 내년 매출 10.2%, 이 코팅 서비스 하는 거예요. 코팅과 세정. 오스틴은 삼성 파운드리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주요 고객사고, 여기가 해외에선 좀 가장 크죠. 예, 내년에도 한 17.6%, 향후에 800억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미국의 힐스브로에 또 있어요. 여기는 인텔 쪽이에요. 피닉스 법인에는 TSMC 쪽입니다. 예, 근데 이건 새로 세팅하고 있고, 중국의 우시 법인도 있고, 대만 법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객사가 있고, 대만은 TSMC죠. 예, 근데 규모는 크진 않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회사 미코세라믹스 갖고 있죠. 여기가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식각 부품을 만들죠. 미코세라믹스. 그리고 히터, 증착 장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이제 부품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히터, 열을 이제 만들어주는 히터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고성장할 것 같고, ESC, 이게 정전척이라고 하는데 웨이퍼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중장기로는 기존이죠, 이게. 기존 해외 법인과 미코세라믹스 성장이 지속되고, 신규로는 일본, 유럽, 대만, 타이난 공장, TSMC랑 이제 매출을 좀 기대하는데, 이건 27년 이후까지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어요. 대단합니다. 꾸준히 이렇게 실적 좋죠. 예, 이러기 힘들잖아요. TSMC 글로벌 공급망 확장에 밀착 동행하고 있고, 예, 그리고 TSMC가 이렇게 증설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세정 코팅을 하는 협력사가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직접 하진 않거든요.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장비를 씻어주고 오래 쓸 수 있게 부품 같은 거 코팅하는, 드라이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세탁소에서. 세정은 이제 실제 세탁하는 거고. 그래서 코미코는 국내 유일의 TSMC의 세정 코팅 협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미코는 그리고 굉장히 정밀 세정을 해요. 그래서 미세 입자명, 이온 불순물, 오염물을 이렇게 제거하는데 굉장히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 가동 시간 줄이고 제조 수율을 최적화해 줄 수 있죠. 주요 세정 기술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어려워요, 되게. 뭐 구리 공정용, CU 공정용 알루미늄 부품의 오염물을 제거하되 손상을 최소화하는 CU 스트롭, PVD 공정용 부품을 손상 없이 세정하는 클린필. 예,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이제 세정 기술을 갖고 있다. 나노 수준의 세정 기술. 그러니까 이 사진만 보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겠죠. 이렇게 오염물질이 있는 걸 아주 깨끗하게 보이세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 깨끗해졌죠. 이게 이제 세정한 거예요. 그 특수 코팅도 해요. 반도체 공정제 내부 부품에 어쨌든 여기다 이제 코팅 막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쓸 수 있게 부품 수명을 연장한다. 그러니까 얘는 씻는 거, 얘는 뭐 막 같은 걸 입혀서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드라이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탈 코팅이 있고 세라믹 코팅도 있고요. AMD와 휴지체 합작사인 스펜션 연구에 따르면 뭐 AL2, O3 챔버 윈도우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식각 공장에서 플라즈마의 표면 침식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되게 어렵죠. 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예, 어렵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코팅 있죠. 코팅 이제 이 수준이 레벨업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실제 이제 그린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코팅을 해서 이제 막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반도체 투자 확대 지속, 중국 반도체 장비사 외형 확대, 미국 제재로 인한 역설이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 투자를 늘리면 여기다 맡기거든요. 코미코한테도 코팅, 세정. 그리고 자회사 요게 진짜 알짜죠. 미코세라믹스.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게 그 네덜란드의 ASML 아닙니다. ASM이라고 원자층 증착장 ALD 장비 만드는 회사가 어디에 유진테크,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실제 세계 1위는 ASM이에요. 여기다가 납품을 해요. 예, 히터 같은 거를. 예, 요 웨이퍼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열을 딱 해가지고 증착시키는 데 도움 주고 ESC는 이제 이 웨이퍼를 고정하는 부품. 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공급, ASM, 원익 등 국내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ASM의 ALD 장비는 글로벌 1등 장비거든요. 요 원자층 증작 장비 중에.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 밴더고요. 현금 흐름도 좋고 상장 이제 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상장은 철회한 걸로 알려졌죠. 그래서 이거 미코세라믹스 중복 상장한다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확 곤두박질 친 적이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엄청난 기회였죠. 그죠? 그때는 다들 막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코미코 자꾸 왜 이렇게 빠지냐 막 아마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얼마죠? 코미코가 지금 거의 다 맞아 여기였어요. 여기 요 구간. 그때 막 갑자기 막 중복 상장 이슈 터져가지고 5만 원 깨지고 이때 3만 원까지 갔어요. 지금 몇 배 올랐습니까? 3배 올랐어요. 네. 이게 주식이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기회기도 하고. 이땐 진짜 망할 것 같고 근데 결국엔 회사가 합병 철회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워낙 기업 가치는 좋아요. 좋기 때문에 이제 다 올라왔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거 넘는다고 보거든요. 저 전고점도.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9만 원에서 3만 원 갔다가 다시 9만 원 오는데 이걸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걸 다 견디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못 견디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회사는 물론 바뀌었죠. 예, 중복 상장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바뀐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이 코미코가 직접적으로 수주를 이제 받겠죠. 왜냐하면 그 오스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테일러 공장 대응하려고 2배로 이미 또 키워놓은 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아무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이제 LS증권 저희 당사의 좋은 내용.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도 많이 소개해 드렸죠. 분기 최초 흑자 전환 성공했고 매출액 83억에서 이제 그 24년도에 올해 상반기에만 65억 벌었어요. 매출액이. 그래서 증가하고 있고 매출 총이익률도 71%로 전분기 대비 6%나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또 넥스파우더는 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FDA 하부 위장관으로의 적응증도 확대되면서 분기 매출 성장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24년 이제 3분기에 17억 원에서 4분기 20억, 올해 1분기 31억, 2분기 34억 꾸준히 늘고 있고 일본은 3분기부터 이제 판매가 개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요거죠. 넥스피어 F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요걸 통해서 이 비정상 혈관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거 이제 색전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승인 받았고 미국에는 올해 3분기 임상 들어가서 27년 FDA 승인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메디케어. 그러면 이제 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ID 카테고리 B. 근데 ID 카테고리 B가 굉장히 까다로워. 이것도 A, B가 있는데 B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걸 승인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미 임상 단계부터 메디케어 이제 미국 보험 적용도 가능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DA 허가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임상 논문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성공하지 않겠냐. 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유통사랑도 판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넥스피어 F의 영업 가치를 일단 3,800억 정도로 잡아놨고 현재 시가총액 5,05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넥스피어 이제 2035년이 최고예요. 매출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예. 1년에 지금 매출액이 얼마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1년 매출이 한 100억 가까이 돼요. 근데 28년부터는 이제 넥스피어만 100억이죠. 이렇게 올라갈 걸로 봐요. 그러니까 향후에 매출 10배를 예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 매출이 10배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이건 뭐 전망이니까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지열제, 여기 넥스파우더가 이제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열제 수출 보이시죠? 최근에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센스는 당뇨, 넥스바이오메디칼은 퇴행성 관절염 질환, 여기 모두 만성 질환인데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특화된 제품으로 승부를 보는 기업들인데 성공을 좀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트레가이는 2분기 영업이익 20억 원으로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자회사 제거한 별도법인 이제 영업이익이 42억으로 이익률도 좋았습니다. 자회사들이 이제 위성 영상을 이제 받아다가 분석도 하고 그런 건데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적자도 축소되고 하면서 지금 분위기도 자회사도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특성상 이제 계약 규모나 이런 거는 굉장히 불확실한 면들이 있지만 30cm 아주 해상도가 아주 좋아요. 그 광학위성 선도 업체로 이번에 쐈죠. 그 스페이스X의 그 발사지 통해서 이 30cm 해상도를 갖고 있는 스페이스 IT 관측위성이죠. 요걸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고, 요걸 통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자회사들이 분석도 해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년도에 자체 위성 1기 추가 발사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성 관련 이제 해외 동종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 뭐 워낙 유명하죠. 인투이티브 머신, 뭐 세틀로지 적자예요. 빨라야 27년 흑자인데 세트라이는 벌써 지금 흑자 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평가를 좀 받을 필요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유형의 기업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대한유화는 이제 중국 석유화 구조조정 강도가 예전과 다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예요. 대한유화도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의 석유화 이제 구조조정 실제로 시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우리도 하죠. 그래서 중국 구조조정 대상 규모는 중국 내 12, 13, 글로벌 2, 3%. 한국은 이제 전 세계 1에서 1.6인데 우리나라 전체로는 한 20% 정도를 감산해버려요. 그래서 오펙이 또 빠른 감산 완화하고 있고, 유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자회사 알짜가 좀 있어요. 자회사 중에 산업용 가스 만드는 코리아 에어텍인데 액체 탄산가스, 액체 산업가스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영업이익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죠. 그 다음 또 하나의 회사가 한주라고 있습니다. 한주는 LNG 발전소 운영해요. 뭐 HDC의 그 통용 발전소 같은 거죠. 근데 LPG도 있고 유연탄 발전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448억 원으로 플러스 54%, 올해 돈 102%. 이게 이제 알짜 회사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유화가 본업은 석유화기라 이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자회사들이 돈을 이렇게 잘 벌어주면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짜 기업들을 잘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가 이렇게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2분기 기준 그리고 대한유화가 다른 어떤 석유화 기업보다 가동률이요 높아요. 94.5. 경쟁사가 70 정도, 70, 80인데.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낮고, 분리막 있죠, 배터리. 거기 들어가는 폴리에틸렌이거든요. 이것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마진이 좋죠. 그리고 재무구조도 건전, 부채 비율이 31%밖에 안 돼요. 여천 NCC만 해도 3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26년 말에는 순연금으로 전환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드디어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대되고 4년 만에 기록이고요. 내년에 2103% 성장할 것 같고, 3년 만에 커버리지를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편입을 하신 거예요. 윤재성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 쓰겠다. 단기 급등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좀 약간 이 부분도 대한유화도 좀 다시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부 T&D도 이번에 실적 좋았죠. 영업이익 112요. 재산세까지 부과돼요. 2분기에 보탠 호텔은요, 2분기에 재산세 냅니다. 그런데도 실적이 좋았고, 1분기보다 더 좋았습니다. 실적 개선폭이. 이제 실적이 이끈 건 당연히 호텔이죠. 그래서 용산의 드래곤시티가 잘 나가고 있고, 뭐 이게 이제 시작이죠. 외국인 증가, 호텔 공급 물량은 쳤고, 그럼 객실 단가는 오르겠죠. 계절적 성수기, 연결 자회사 편입 효과, 하반기에도 실적은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 무비자 있고 허용, 객실 수가 제일 많아요. 1,700개 객실. 그래서 호텔 사업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단기적으로는 시장 힘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라 좀 휴식기엔 들어갔다. 이거 보시고, 포스코인터는 일단 호주 세넥스가 핵심인데
예,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이제 3배 정도 증설이 되니까 기대를 하고 있고, 발전소 부분은 이제 단가가 좀 떨어지면서 조금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 LNG 수출카드 적극적으로 사용 중이고, 알래스카 사업 의지도 확인이 됐고, 알래스카는 아직 한국은 결정 안 했고, 저게 된다면 이제 포스코 인터가 주도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북미에서 LNG 도입, 요거를 이제 가져와서, 예, 이 광양에 LNG 터미널 갖고 있죠. 이 터미널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LNG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또 동남아 쪽에 수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넥스, 천연가스, 모터커, 여기 히토를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그 전기 모터에 구동 모터커,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이제 식량, 예. 그래서 인니팜, 예. 식량 사업이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아홀딩스도 좀 보고서 나왔는데 이제 지주 회사죠. 그리고 밑에 세아베스틀 지주도 있고, 여기가 완전 그러니까 사용의 해결료 저장하는 거, 북미 특수합금, 방산 소재. 그러니까 특수합금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사우디의 스테인리스 무게목관. 이 동그란 이제 스테인리스 관인데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무게목이라고 합니다. 네, 안에가 비어 있어요. 베트남 물, 이걸 사우디에서 하고 있죠. 베트남의 이제 몰리브덴. 네. 그리고 회사 측은 이제 ROE를 6%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해야 돼요. 지금 ROE가 너무 낮아요. 3%. 여기서 ROE만 2배 올려도 주가 2배 오르거든요. 근데 너무 낮아요. 지금, 그죠? 이거를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주 환원도 더 지금 한다고 했고, 그리고 실적은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신규 사업에서는 좀 의미 있는 매출 발생이나 특수감 반등기 효과 본격화되기 전에 달성한 후실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큰 뭐 신규 사업에서 뭐가 나온 것도 아닌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세아 M&S가 몰리브덴 하는 회사죠. 여기도 성장하고 있고 목표 주가 올렸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배당도 꽤 줘요. ROE가 3%가 너무 낮아요. 이걸 올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는. 저렇게 6%까지. 그래서 그게 이 세아홀딩스의 숙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워닝머티리얼즈도 읽어보니까 이제 최악 지난 것 같아요. 상반기 안 좋았는데 재고 조정도 끝났고 역사적 밴드 하단이고, 메모리 업체들, 이 워닝머티리얼즈가 반도체 소재잖아요. 그래서 전환 투자가 이제 완료되면서 좀 좋아지는 분위기고, 3분기부터 이제 메모리 소재 업종 전반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비메모리형 소재도 있고, 주요 고객사가 미국 파운드리도 있대요. 삼성전자. 그래서 국내 생산에 납품 중인데, 이제 미국 내 부지 확보가 했으니까 거기서 현지에서 또 공급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숨겨진 또 미국 파운드리 관련 밸류체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ER 낮고요. 예. TFE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이거 막 AI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좀 설명드릴게요. 읽어본 결과 이 회사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봐야 됩니다. 반도체 소켓 아시죠? ISC, 리노공업, 그리고 TFE, 이 세 개가 3인방인데 주력으로 하는 사업들이죠. 근데 비메모리 매출액이 급증했고, 신규 고객 사용으로 주문형 반도체 2.5D 패키징과 CPU, 요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상반기 기준 비메모리가 많았고, 메모리도 이제 DDR5나 GDDR7 요걸로 이제 전환되면서 수혜를 누릴 걸로 예상하고, 24년도에 신규 시설 투자한 게 내년에 증설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생산 능력이 올라가겠죠. 주요 고객상 AP,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죠. 요 매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아까 메모리 부분에서 이런 전환 따른 양산 물량이 확대될 걸 보고, 신규 해외 고객사양 아까 CPU, HBF까지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해요. CPU, HB. 여기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송 속도 향상과 전력 소모 문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발전 방향이에요. 요걸 지금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요런 걸 새로 만들죠. 어쨌든 그러면은 TFE가 이걸 뭐를 해주냐면, 가서 이제 이 소켓 업체니까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도 높아지고, AI 데이터 센터 연결돼 있고, CPU는 코 패키지드 옵틱스라고 하는데, 코라는 거 이제 코옥한다, 한마디로 이제 합쳤다라는 얘기인데, 기존 방식은 칩과 모듈이 있어요. 칩과 모듈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게 분리돼 있어가지고 전기 신호로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력 소모가 증가하는데, 근데 이 CPU는 뭐냐면, 제가 이제 AI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스위치 칩이 여기 중간에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브로드컴이 만들어요. 여기에 다 이쪽에 다 한 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이 안으로 저 네모난데 다 밀착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손실이 적겠죠. 그래서 광학 엔진을 주문형 반도체 스위치가 동일한 이 네모난 패키지에 그냥 바로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스위치 칩은 뭐 하는 거냐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패킷을 고속으로 처리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로 알려져 있고, 전력 효율성 좋아지고 고속 데이터 처리, 소형화, 열 관리,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5G 이런 쪽에 쓰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데이터 센터에 좀 필요한 그런 이제 반도체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HBF 생소하시죠? HBM과 비슷해요. F는 뭐냐면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HBM은 메모리죠. 그래서 D램을 쌓는 거고, 여긴 낸드를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싸서 이렇게 연결한대요. 하나의 기판에다가. 네. 저도 이거 생소해가지고 처음, 그러니까 좀 익숙치는 않은데, 이게 16층짜리 3D 낸드를 이렇게 쌓아 올린대요. 그래서 HBM과 거의 똑같죠. 구멍 뚫어 연결하고. 예. 성능은 최대 4TB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역폭은 이제 유사한 수준 HBM과 병렬로 하고요. AI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샌디스크와 하이닉스가 협력해서 표준화 진행 중에 있고, 올해 후반에 아마 샘플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직 좀 시간을. 근데 이런 샘플이 나오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그걸 TFE가 하는 거죠. 그래서 HBM은 이제 작업용 메모리고, 이제 CPU, GPU가 HBM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다가 직접 연산하는 기능이 그 옆에 붙어 있고, HBF는 일단 창고예요. 미리 이제 저장을 미리 해놔요. 그랬다가 HBM 명령을 주면 얘가 보내줘요. 야, 이거 필요해? 그걸 보내줄게. 우리 저장해놨으니까. 창고에서 보내주고, 이 HBM은 약간 우리가 쿠팡으로 그냥 제가 설명한 건 뭐냐면, 쿠팡으로 따지면 여기 HBF 있죠. 요게 물류창고예요. 물류창고인데, 자, 명령을 때립니다. 여러분이 주문을 딱 해요. 그러면 이제 물류창고에서 이 신호를 받고 보냅니다. 어디 HBM. 그 HBM 뭐 하냐면 트럭이에요. 트럭에 딱 싣고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눠주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HBM은 약간 트럭 역할을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왜 이런 구조가 필요하냐면, 그 HBF는 저장 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HBM이 48기가는 아니고, 이것도 많죠. 요새 192기가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4TB예요. 비교가 안 되죠. 여기서 바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걸 꺼내주면 돼요. 이게 더 효용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TFE는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 소켓으로 해준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예. 그러니까 한번 좀 우리가 계속 관찰은 TFE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엔 데이터 센터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SKM은 이것도 되게 독특한 회사입니다. 오늘 좀 독특한 회사도 많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입니다. OLED랑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는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비중이 너무 낮아요. 매출의 대부분은 OLED 소재. 예, 소재인데, 그럼 이 회사가 성장 동력이 뭐냐면요. OLED 재활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OLED를 재활용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그래서 OLED를 어떻게 하냐면, RGB 있죠. 우리 옛날에 한번 배웠잖아요. R이 뭐예요? 레드, G가 그린, B가 블루죠. 이 RGB 세 개의 발광 소재를 이제 어떻게 보면 OLED 여기 기판에 딱 증착시켜야 돼요. 증착 어떻게 하냐면 여기 구멍 뚫어요. 여기다. 이 증착 장비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부착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이거 이제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해요.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증착을 하게 돼요. 그럼 얘가 딱 이 세 가지 색이 딱 증착이 돼서 이제 얘가 자체 발광을 해서 우리가 화면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증착할 때 손실이 많대요. 어떤 손실이냐면 유기재료, 아까 RGB 있죠. 요거를 여기를 통과하죠. 아까 여기 통과 쫙 해서 파란색, 녹색, 빨간색. 근데 여기 위치에 맞아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80%가 떨어져 나간대요.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거 버려야 됩니까? 이거를 이 소재, 이 유기재료 저거를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간 이 소재를 SKM에 다시 줘요. 예를 들면 줍니다. 그럼 SKM이 이거를 다시 합성하고 정제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또 보내줘요.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한솔 아이원스랑 비슷하죠. 한솔 아이원스가 EUV 장비 청소해 주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좀 가려운 부분을, 비용을 줄여주는 부분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회사 입장에서 고맙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FMM을 통해서 이렇게 기판에 RGB를 입혀야 되는데, 입힐 때 80%가 이제 이게 버려야 돼요. 여기는 20%, 그러니까 100 중에 20이 기판에 붙고 80은 여기에 남죠. 그럼 얘 버려야 되나요? 아니죠. S캠에 보내요. 그러면 이 S캠이 이걸 받아다가 씻어요. 예,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막 합성 정제해가지고 불순물 제거 다시 보내줘요. 여기서 또 이렇게 반복할 수 있게. 요게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해서 그 패널의 수율 개선 및 가격 경쟁 확보 위한 원가 절감 필요성 증가로 리사이클 품목이 확대되고 있대요. 예. 기존 소재 원가의 10%밖에 안 돼요. 이 재활용해서 주면. 이게 100만 원짜리면 10만 원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싸니까. 예. 그래서 이 매출액이 벌써 9억에서 75억까지. 예. 오늘 되게 생소한데 뭐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딱 들어보시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수요 확대 대응해서 투자도 했고, 그래서 올해 리사이클링 매출액은 36%나 증가할 것 같고, 리사이클 소재는 원재료 매입 원가 부담 없죠. 그냥 이걸 받나 봐요. 어차피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는 벌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7월부터는 또 새로운 고객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참신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회사가 시총이 너무 작아요. 5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순이익은 75억 내년에 예상하니까 주가는 싸죠.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시총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 관심 받지. 너무 작아요. 이게 좀 단점이죠. 위험하죠. 시총이 너무 작으니까. 그게 좀 약간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마이크론도 어제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300억, 62% 증가했고, 별도법인은 고객사 보수적 생산으로 이제 저조했다. 예. 그러나 베트남 관세 불확실성도 좀 일부 있었고, 예. 브라질은 좀 수익성이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3분기부터 베트남 좋아질 거래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마이크론도 하반기가 괜찮다. 인적 분할 철회했죠. 아주 잘한 결정이죠. 이 주주분들이 이겼어요.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가 해낸 거죠. 거기 모이셔가지고. 아, 근데 빨리 LTC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LTC도 참 결론이 안 나서 좀 답답하네요. 중복 상장하면은 안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또 하이닉스나 뭐 이런 이제 주요 고객사들, HBM 수요 강세로 또 물량도 늘어날 것 같다. 하나마이크로는 이제 패키징하는 회사입니다. 후공정. 3분기부터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PSK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로 수혜를 본다. 뭐냐면 TSMC가 PSK가 뭐 하냐면 그 웨이퍼 동그란 데다 뭘 바르죠? 강강액 바르잖아요. 예. 특수 액체를 발라요. 강강액을 누가 만들죠? 동신세미케미. 그래서 위에서 빗을 쏴가지고 거기다 그림 그리는 건데, 나중에 그 강강액 없애야 돼요. 그걸 PR 스트립 장비라고 합니다. 예. 강강액 제거 장비죠. 그거 세계 1위가 PSK이고,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의 메슨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예. 아마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국산 장비를 쓰면 안 돼요. TSMC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의회가 발의한 그 칩스 액트 이제 보조금 주잖아요. 그런 기업이 TSMC랑 삼성전자죠. 그러면 중국 정부가 소유 통제하는 기업의 장비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돼요. 여기 AMEC의 식각장비, 메슨 테크놀로지, PR 스트립 장비. 이게 경쟁사거든요. 2나노부터는 이제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PSK는 PR 스트립 세계 1위고, TSMC에 이제 공급할 수도 있죠. 메슨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PR 스트립 공정도 강강액 제거하는 공정 두 가지인데, 논 크리티컬 레이어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건 수율 민감도가 낮다고 하는데, 예, 요거는 이제 가성비가 좀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메슨 중국 장비를 대체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북미 고객사 투자도 늘어날 것 같고, 국내 메모리 업체도 이제 하반기에 본격 투자 들어가죠. 공장들이 완공되니까. 또 국내 파운드리 업체 삼성에 미국 투자도 수혜받고, 옛날에 오스틴 공장에서 투자할 때 장비도 납품했대요. 그러니까 숨겨진 호재가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부담도 없어요. 아까 잠깐 이제 PSK 저도 아까 잠깐 차트를 한번 보긴 했는데, 주가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보시면 이렇게 빠졌죠.
너무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보고 위치를 보고 아 부담은 없구나. 근데 과연 이걸 돌파할 수 있을지는 그건 모르죠. 근데 부담 자체는 이제 없는 차트 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LNF는 여기 모건 스탠리가 쓴 거를 이제 저기 텔레그램 하시는 분 중에 탐방이라는 분이 올려주셨고요. LNF 주가 어제 한번 좀 긴 시간 설명해 드렸죠. 그 BW. 네, 좀 이해는 되세요? BW 좀 어려워요, 솔직히 이게 이 공시 용어가 이게 개인 투자자들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아요, 사실. 친절하지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해석해야 되니까. 아무튼 LNF가 최근에 좀 빠졌는데 이제 6월 달에 신주인수권부 BW 이제 발행을 이제 했고 행사가가 5만 원이고 주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뭐 어제 설명드린 대로 5만 원짜리를 아니 8만 원짜리를 5만 원에 받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다 하시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주가가 8만 원이에요. 앞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8만 원이 계속 유지되는데 나한테 5만 원에 주겠대요. 대신에 돈은 줘야죠. 주식 수만큼. 예,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고요? 무조건 받죠. 그죠? 근데 단 이게 어려운 게 이제 내가 행사하는 시점에서 5만 원 밑으로 가면 손해니까 이제 그건 고민이죠. 과연 내가 이거를 BW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선 지금보다 주가가 높아야 되잖아요. 예. 적어도 6만 원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20% 이상 수익이 나니까. 이 고민은 있어요. 예. 지금 만약에 8만 원 유지되면 뭐 누구나 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600만 주 정도 돼요. 총 이제 상장될 게. 그러면 희석되잖아요. 14% 주식수가 증가하니까. 그럼 이건 주가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물량 부담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 이제 청약 이제 9월 초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량 부담은 있다. 다만 펀더멘탈 좋고 LNF가 이동 가지고 딴 데 하는 게 아니라 LFP 양극재 만드니까 이것도 긍정적이에요. 이걸 한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이게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 누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1시간 5분이 지났고 와, 이거 언제 다 하죠? 자, 현대차, 기아 걱정의 벽을 오르는 저평가 우량주 시장의 오해 지금이 고점이다. 요거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했던 거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아시죠? 근데 골드만삭스 얘기를 종합하면 이제 3년간 성장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사실 현대기아를 긍정적으로 항상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지금 11%인데 이게 13.7까지 갈 거래요. 미국에서. 왜? 필살기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가성비. 관세 때문에 가격 오르면 가성비 좋은 차가 더 많이 팔리겠죠. 그게 현대차다. 현대기아다. 필살기 두 하이브리드. 네, 잘하죠. 도요타, 혼다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기아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괜찮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현대기아를 투자해야 된다. 이 내용이고 결론은 뭐냐? 골드만삭스는 이런 성장 스토리가 아직 주가에 반영 안 됐기 때문에 현대차 30만 원, 기아 14만 5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현대모비스는 중립인 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은 대부분 현대모비스를 더 좋게 보는데 골드만은 나쁘다가 아니라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많이 올랐죠. 완성차가 못 갈 때 옛날에는 현대차가 주가가 좀 더 높을 때도 있었어요. 모비스보다. 네, 주가가. 근데 지금 현대차는 20만 원 초반인데 모비스가 30만 원이니까 50% 차이 나잖아요. 엄청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차에 비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쪽, 그 우한 야만의 시대다. 유한타의 고성용의 승을 위한 이제 활로, 서버, 스마트폰, PC. 저게 이제 이을승자 맞죠? 예. 이제 제가 쓰는 승자가 저거예요. 저 염승환 할 때 가운데. 그래서 쫙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보던 글자인데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 PC, 가전 등 전통 IT 세트는 이미 성숙기에 진입을 했고 AI 서버, 근데 결국 AI죠. 예. 여기 보시면 AI 서버 매출 만드는 회사들, 데이터 센터, 뭐 답은 나왔죠. GPU, HBM 등 뭐 AI 가속기 탑재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팀 코리아에서 기판 MLCC 모듈을 보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우선순위 기판이다. MLCC 그다음 모듈인데 여기 이제 기판 쪽에서 MLB 기판, 플립칩 BGA 요거 만드는 회사가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뭐 삼성전기죠. MLCC는 뭐 다들 아시죠. 삼성전기 또 그 삼성전기랑 어디였죠? 예. 갑자기 이름이 사마콘덴서, 예. 아모텍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죠.
서버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AI 서버 투자 확대, 첨단 부품 채택 증가, 부품 수요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한국 업체 구조적 성장, 이런 과정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단순 보조 공급자 넘어서 전략적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닥뜨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기반 시장 대응 빠른 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할 것 같고, 탑픽은 대덕전자랑 이수페타시스를 꼽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긴 자료인데 그냥 제가 간단히 요약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고요. 흔들리지 않기로 해요. 엔터 업종 요새 어제 뉴스 보셨어요? 그 케플러 아시죠? 여자 그룹이 9월에 그 확정됐잖아요. 근데 또 안 된대요. 정말 중국 진짜 뒤끝 장난 아닙니다. 아니 한다고 했으면 좀 하면 되지.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뭐 대국이라면서요. 근데 하는 거 보면 대국 같지가 않고 그냥 소국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불만족스러운 뉘앙스의 제스처 나오면서 제2의 사드 보복까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 입장에서 좀 답답하죠. 아니 그러면 아예 하질 말든가.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정상회담 또 보더니 이게 또 불만족스러웠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딱 트럼프한테 되게 좋은 소리 많이 해줬잖아요. 뭐 이제 다분히 의도적인데 중국이 봤을 땐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그걸 또 걸어서 공연 또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좀 짜증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터즈 투자하시면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MD 판매래요. MD는 굿즈 같은 거. 이게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아쉽다. 한한령 해제가 좀 또 좀 쉽진 않아졌는데 MD 실적 서프라이즈를 간과하지 말자. 요거를 그래서 박수영 의원님은 좋게 보고 계시고, 또 캐대언 옆을도 일시적인 게 아니죠. 유튜브 찾아보시면 난리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막 초등학생들이 어떤 초등학생 100번 봤대요 이거를. 그리고 BTS 컴백, 캐츠아이, YG도 베이비 몬스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빠진다면 기회가 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한령 이슈 때문에. SM은 어쨌든 중국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데 최근에 실적 서프라이즈는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 실적이 주가를 받쳐준다. YG엔트는 베이비 몬스터, 여기가 실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블랙핑크의 딜을 지금 이으려고 열심히 좀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 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공시도 오늘 진짜 많은데 빨리 할게요. 내용은 많지만 대한항공이 그 헬기 있죠. 성능 개량 MRO죠. 어떻게 보면 요거 따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항공우주랑 경쟁했는데 그거 이기면서 방사총 수조를 따냈고요. 요런 헬기예요. 여기 UH-60 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이지만 이 회사는 방산도 같이 해요. 그래서 총 36대 대상으로 이 조종실이나 이런 거, 엔진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또 생산한 이력도 있어요. 대한항공이.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랑은 뭐 당연히 이 매출 비중에서는 차이 나겠지만 약간의 일부 경쟁 관계도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우주 사업부 매출이 지금 21년도에 3,600억밖에 안 됐어요. 적자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늘어나겠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대한항공이 약간 미국의 대미 투자, 이걸 악재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진출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거든요. 보잉 항공기랑 이런 거 많이 사오는데 미국에 방산 수출하기 위해서 먼저 사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 너네도 사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기업과 제휴 통해서 방산도 수출하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 AI 기업, 드론 기업이죠. 안드릴과 MOU 맺고 무인 항공기 공동 개발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인 항공기 만들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 수출하겠죠. 이것도 밸류를 올려주겠죠. 하나오션이 미국의 이제 하나필리조선소로부터 LNG 운반사. 이건 예전에 이미 그 옵션으로 수주를 받은 거를 이번에 확정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한양이 이번에 에이즈 치료제 말고요, 간암 치료제입니다. 간염, C형 간염. 길리어드가 이거 잘 만들거든요. 길리어드가 하는 거를 대부분 유한양이 다 해줘요. 원료의약품, CMO. 그래서 이번에도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급까지 합치면 길리어드에만 3,655억을 공급하는 수주를 따낸 거예요.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안 갈까요? 그게 좀 아쉽고, KSP 아시죠? 이게 방산도하고 엔진 부품. 조선 기자재죠. 요게 이제 부산에 한 토지를 인수했어요.
왜? 증설하려는 목적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대모비스 아까 말씀드렸고, 인베스터데이 열어서 이렇게 앞으로 매출 8% 연평균, 영업이익률 5, 6%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고, 그리고 현대모비스 좋은 점이 지출이 계속 늘었잖아요. 이렇게. 이건 다 돈이 드는 건데 이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럼 비용이 통제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올라가겠죠. 이런 점도 오히려 긍정적이고, 배당도 늘리고, 중간 배당, 자사주 매입소가 꾸준히 하고, 로봇 사업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현대중공, 현대미포. 요거 제가 그림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돼 있죠. 한국조선해양이 현대미포랑 현대중공. 요 밑에 자회사들, 해외법인. 한조회가 또 현대비나 이렇게 100% 갖고 있는데,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한조회가 얘네를 지배하죠. 둘을 합병. 그 싱가포르 특수법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한조회가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 밑에 싱가포르 밑에다가 다 해외 법인을 다 몰아버려요. 효율화 시키는 거죠. 이 둘이 따로 떨어져 있던 걸 하나로 합치면 한조의 지배력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오늘 한조회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보는 순간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미포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12월에 됩니다. 한조 내가 현대미포를 갖고 있으면 현대중공업 주식을요. 그 0.4주,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40주 주는 거예요. 40주 정도를 현대중공업 주식으로 받게요. 예, 예. 이게 싫으시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주주분 중에 나 이 합병 싫다. 그럼 46만 2,626원에 사줘요, 회사가. HD 현대미포는 19만 2,600원. 당분간 여기가 좀 이제 지지선이 되겠죠. 기대 효과는 아까 다 한번 설명해드렸고, 방산시장 진출, 해외 야드, 싼, 싱가포르 법인 중심으로, 신성종,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그 세빙선 같은 것도 만들 거예요. 미국 시장, 함정 건조 시장 이렇게 커질 거고, 여기서 이제 미국을 우리가 장악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 세계가 K방산 협력을 요청을 하고 있죠. 좀 배 좀 만들어줘. 이제 이런 거죠. 페루도 그렇고, 필리핀, 캐나다, 예, 미국까지. 미국이 제일 크죠. 마스가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합병을 하는 거죠. 미국의 신조 MRO 사업기에 전략상선다, 안보상선다, 동원예비선다. 여기에 다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미국은 조선 능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HD 현대미포의 도크가 함정건조에 되게 적합한 도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대중공업이 이제 갖고 있는 도크는 방산도 있는데, 군함 만드는데 국내 전용이래요. 해외 수출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미포 도크를 비어있는 걸 활용을 하면 해외에 이건 수출 전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합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2030년에 7조 원, 그러니까 올해 1조 원에서 7배 증가, 그리고 2035년에 10조까지 이렇게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매출액은 37조 원까지. 그래서 합병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최대 목적은 결국 미국 방산 군함 시장 진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감성코퍼레이션은 김호선 대표가 10만 주나 샀고요. 스노우피크 아시죠? 그 의류 브랜드 회사입니다. 이제 이익 성장은 좀 둔화됐죠. 매출은 잘 나가고 있고, 여기에요. 겨울이 주력이죠. 그래서 이 BTS의 B가 아마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원래 옛날에 누구였죠? 예, 유승범, 유승범, 현빈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바뀐 것 같습니다. 그다음 VM은 이제 식각장비, 하이닉스의 식각장비 공급원 회사고, 이재훈 담당이 이제 8,400만 원어치 샀고, 예,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장내 매수 쪽인데, 최근에 하이닉스 수주 많이 따냈죠. 그래서 1,063억 정도 수주를 작년 10월부터 따냈고, 연간 매출의 151%나 되는 그런 많은 수주를 따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좀 시간이 제가 기업 분석 어제 못한 게 있어가지고 요거 하느라고 좀 많이 걸렸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 끝이 났고, 예, 오늘 10포인트 정도 올랐지만 코스닥은요 다 빠져버렸어요. 그죠? 극명히 대립되죠.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좋았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좀 안 좋았지만요, 한조회가 좋았고, 그래서 오늘 좀 상승률 상위 보면 SK는 왜 그런 거죠? 근데 SK는 어제도 모건스탠리였나요? 그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최대 수혜주죠. 자사주 소각 9월에 하게 되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미래에셋증권 올랐고, 그래서 오늘 지주사들이 좀 올랐어요. 삼양식품 대단합니다. 반면 오늘 좀 빠진 거는 이제 현대미포도 오히려 빠져버렸고, 어제 너무 오바를 해서 그런지 현대미포 좀 빠졌고, 삼성 E&A도 최근 많이 올라서 좀 빠졌고, 조선주가 일단 오늘은 다 밀려버렸습니다. 단 한 조에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오늘 빠졌고, 에코프로 뭐 오른 게 없어요. 그냥 케오젠, BHI, D&D 파마텍, 로보티전 10%만. 근데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뭐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한다고? 우린 경쟁하는 건가? 뭐 그런 이유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수혜는 반영을 해버렸어요. 저는 이제 너무 좀 과하다. 그래서 좀 오히려 좀 조심하자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또 기회가 오겠죠, 내려온다면. 반대로. 왜냐하면 로봇 시장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긴 이제 성장이 이어지겠죠. 이제 거기서 핵심 기업을 또 잘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로보티즈가 좀 안 좋고, 빠진 거 중에 디어요, 엔캠, 로봇주가 다 많이 빠졌습니다. 엔터주도 오늘 좀 빠졌어요. 뭐 아시죠? 한알령, 이거 쉽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 반면에 오늘 현대임스, 뭐 크레인, 중국이, 이거는 많이 소개해드렸죠. 미국이 중국산 크레인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크레인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그 수혜주인데, 이제 최근 며칠 만에 이제 급등해버렸고, 하나마이크론 급등, 동성화인테, 조선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한번 보시면, STX 엔진 잠수함 관련주예요. SK 스퀘어, 콜마홀딩스, 지주사가 좋았죠. 오늘 LG, 자사주 소각기대 여기 붙었습니다. 조선주는 오늘 좀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만 좋았고 좀 빠진 것 같아요. 코스닥 쪽은 현대임스, 삼양컴텍, 원익홀딩스, 여기 로봇주는 또 올랐네요. KCT, 그리고 뭐가 있네, 원익, MSC는 상한가 같고요. 반면 디오유 폭락했고, 엔터주는 오늘 많이, 케이프가 드디어 올랐네요. 케이프 맞아요. 이거 많이 물어보셨죠. 그거 케이프 맞죠? 네. 증권사랑 같이 갖고 있는 거 맞죠? 오늘 올라버렸군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엔캠 빠졌고, 비나텍, 요 수소 관련주입니다. TLB, JST나 이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은 뭐 개인이 좀 팔았고요, 기관이 샀고, 그 다음에 섹터만 보고 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증권주, 결국 9월을 보는 거예요. 9월에 상폭 개정 센 게 온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손해보험, 조선기자재, 지주사 이런 이제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수는 정체되어 있고 그냥 종목 장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유주도 GS가 좋았네요. 여기 지주사죠. 그러니까 정유로 간 건 아니에요. 반면 2차전지 빠졌고, 엔터주 빠졌고, MLCC 좀 빠졌고요. 그리고 전기차, 게임주, 뭐 비만치료제, OLED 약간씩은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1시간 20분 넘게 이렇게 좀 방송이 너무 길었는데, 또 오늘 좀 고생들 하셨고요. 어제 좀 못한 것들까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기업을 다, 이제 밀린 기업은 없어요. 다 했어요. 다 했고, 내일은 조금 가볍게 또 이렇게 종목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고생들 하셨고요. 시장 여전히 뭐 위아래 이렇게 뭐 급등락 한다기보다는 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지지부진할 것 같아서 조금 시장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